그냥 쇼예요. 금리 올린다고 금리 갖고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아니 러시아산 석유 싸게 갖다 쓰고 네. 중국산 제품 싸게 갖다 쓰면 인플레 잡히죠. 그걸 못하게 하는 정치 구도와 국제 정세 하에서 금리 갖고는 그냥 우리도 인플레가 안 좋은 거니까 애는 쓰고 있어요 정도라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판으로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하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승민님, 우리 아이들이 20대라서 이태원 상황이 너무 실감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어제와 오늘 같은 이런 일상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진짜 공감 가는 말씀이네요. 네. 어제가 오늘 같은 네. 오늘이 어제 같은 일상. 네. 그런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요. 네. 너무 가슴 아프셨죠? 우리 젊은이들 후배들. 좀 네. 참담합니다. 네. 또 그런 주말을 또 이진 소장도 함께 보내셨고요. 이번 한 주가 전 세계의 눈은 제롬 파월의 입, 연준 의장의 입으로 몰려 있고요. 네. 바로 제롬 파월이 일단 한번 성격은 바꿨잖아요. 그렇죠. 어수룩하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고 그냥 뭐 인정도 안 하고 좀 무능의 아이콘이었다가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어떤 무슨 장수 같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네, 제2의 폴 볼코 같은 네.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또 11월 2일에서 3일 뭐 미국 시간은 2일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요. 근데 좀 그래도 바뀐 파월을 믿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바뀐다도 있고 또 바뀔까요? 아니면은 8월의 잭슨 파월의 모습일까요? 이분은 좀 예측 불허십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죠. 10월달 랠리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얼추 보니까 지금 그래요. 오늘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 미국 다우지수가요 14% 올랐습니다. 10월 들어서 지난주만 5.72%. 예. 놀랍죠. 뭐 이제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한 5% 올랐는데 이번 달 들어 워낙 뭐 실적도 그렇고 특히 빅테크들이 부진한데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5% 지난 주말까지 네.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고 예. 코스닥도 2%뭐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이야 뭐 열애로 하고요. 황제께서 등극하셨는데 이제 중국에게 어떤 뭐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 이런 걸 갖다 기대하기는 힘들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공동부유 딴 거 있습니까? 있는 놈 거 뺏어서 없는 쪽에 나눠주겠다는 그런 그거니까 네. 뭐 열심히 할 그게 없죠. 요새 뭐 마윈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에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10월의 랠리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주식 비중 많이 줄이고 현금을 좀 들고 있던 차에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일단 압력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살펴봤다시피 네. 연준의 갑 중에 갑이라 할 만한 뭐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편지까지 보내면서 금리 인상하다가 우리 근로자 미국인들의 노동자 계층 힘들어진다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너가 물가 안정도 물가 안정이지만 고용도 너희들의 책무야 이런 식이었죠. 근데 학계는 학계대로 뭐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양반도 얼마나 또 연준을 비판했어요. 네. 그러다 뭐 월가에서도 큰 손들이 이러다 경기 침체 오지 하는 데다가 뭐 부동산 거물급이라고 하는 양반은 뭐 또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쟤들 몰라. 참 뭐 저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신랄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 차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네. 2번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일간인데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우존스가 거의 금년에 하락폭의 절반까지 돌렸어요. 그러다 200일선까지 물고 올라갑니다. 또 단숨에 단숨에 60일도 깨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앞서 보시다시피 지난 두 번 정도 200일선 살짝 물고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밀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베어마켓 랠리 했었습니다. 그죠? 이번에 그러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안 되려면은 지금 이 고점끼리 연결한 금년 들어서의 이 하락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하향하는 이 선까지 열어버리면 그렇다면 이제 200일선도 열고 이 추세선도 열면은 이건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파동의 시작. 새로운 파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도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뭐 기술주들이 주춤할 때는 캐터필러, 하니웰 같은 게 차트 보시면 이거 무슨 뭐 코인 한참 좋을 때 투더문 각도 아닙니까? 네, 네. 저런 무거운 종목들이 7% 8% 올라요 하루에. 네. 그다음 못 간다는 쟤들이 또 주춤하니까 인텔하고 뭐 애플 이런 게 애플이 하루에 7.56% 애플이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이 장이 그거 한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과 연준과 월가의 야합이다. 네. 이건 서로 이렇게 찡긋찡긋 윙크하면서 네. 알지? 선거 전까지는 좀 땡기자. 네. 오케이? 네. 콜 이래 된 네. 거죠. 너도 네.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네. 선거는 11월 8일이잖아요. 네. 하고 당장 11월 2일 날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해야 그러면 되죠. 어떻게 하게 말을 그러면 얼버무린다. 말을 네. 이제 뭐 자 75p는 어느 정도 그거 하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2월. 12월 가서 12월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네.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하시죠. 연준 피봇 그럽니다. 태세 전환 내지는 어떤 뭐 완전히 그 뭐랄까 방침이 확 바뀌는 걸 피봇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준의 피봇이랄 것 같으면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야 피봇이죠.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피봇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피봇은 야 75bp가 아니고 50bp나 25bp로 인상폭만 낮춰도 피봇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약간 그 어떤 뉘앙스에 있어서 좀 억지스럽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 와중에는 50bp나 25bp로 낮추기만 해도 고맙겠다 하는 거죠. 12월에. 그런데 그게 새로울 것도 없어요 사실. 저의 주장이지만 네. 그동안 뭐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했던 그것도 보면은 그 점도표에 제시했던 대로 금년 말 내년에 가서 이렇게 금리가 그 정도에 찍히려면은 중간값 정도에 찍히려면은 이거는 75bp씩 계속 못 올리는 거예요. 뻔한 내용인데 그걸 갖고 지금 가는 거고 실적이 나빠도 뭐 월가에서 예상치를 갖다가 기대치를 확 낮춰놨다가 월가 예상치보다는 좋아 이러면서 근데 전년비 전분기비 뭐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매도 다시 또 오르고 그러면서 얘기는 좋죠.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고 또 그렇게 전년비 내지 전분기보다 어닝이 나빠질 것 같다고 우리 미리 반영해서 이만큼 빠진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포모죠. 포모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당장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또 이제 그거 나오죠. 고용지표 나오죠. 네. 그다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중간 선거예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시나리오를 갖다가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빅 이벤트는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긴장하고 바라보고는 있지만 네. 우리 이진우 소장께서는 오히려 이번 주가 김 빠진 맥주가 되고 아니 김 빠진 맥주라기보다도 뭐 가자 분위기로 가는데 지난주처럼 팍팍 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 지난주처럼 팍팍 가지는 못할 텐데 이제 그거 뭐야 지금 이제 오히려 이번 이 랠리를 갖다가 이 일종의 포모 장세 비슷한데 예. 야, 이 연말에 후다닥 한번 뛸 수가 있어. 예. 이거 그러면서 같이 한번 달라들었고 그리고 쇼커버링 측면에서도 이번 장을 봐줘야 됩니다. 예. 어떤 지표나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에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이게 감기니까 자꾸 같이 따라 올리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묵직한 종목들이 투더문 각도를 만들 수 있었다. 이거는 좀 사자 차원이 아니고 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어떤 쇼커버링으로 인한 급등 그리고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는 지난주까지 정도였고 선거 전까지 빼야 하겠습니까? 만서도 오히려 저는 이제 선거 이후에
큰 그림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은 생각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용어가 실은 스텝 다운입니다. 아까 연준 피봇이 이상하다고 하셨는지 그거를 월가도 아는 듯이 스텝 다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올리는데 0.75 안 올리고 0.25, 0.5 올리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란 말을 새롭게 신조어로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네. 계속 시황에서 언급되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네. 그 새로운 내용 없다. 네. 당연히 지금 12월쯤 가면 50bp로 낮추게 돼 있고 내년 가봐야 25bp씩 한 2번 이런 정도로 올리지 여기서 뭔 75bp씩 계속 올리겠습니까? 아 그러면 오히려 제롬 파월이 지금 뭐 더 강력하게 말할 것이다, 약하게 말할 것이다, 뭐 그걸 우리가 왔다 갔다 예상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속도 조절이라는 흐름이 그냥 가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뭐 그게 대단한 호재도 아니고 지금 유로존에 지금 그 9월이었나요? 예, 9월 CPI가 최종치가 9.9%. 네. 뭐 10%로 발표됐다가 최종치가 거의 10% 아닙니까? 유로존 전체적으로 10%, 뭐 독일이 PPI가 40%대 전전비 네. 이런 시절에 아직도 22는 이제 겨우 얼마죠? 2%, 2.5에다가 75니까 1.25. 1.25건 다가오는데 한 번 더 올려봐야 75p를 한다 네. 하더라도 2%. 네. 지금 뭐 10%대 CPI 와중에 겨우 이제 2% 가겠다는 20이나 지금도 9% 8%뭐 이렇게 쌓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에서 기껏 최종적으로 지금 내다보는 게 4.5니 혹시 더 가면 5%니 5%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그냥 쇼예요. 금리 올린다고 금리 갖고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아니 러시아산 석유 싸게 갖다 쓰고 네. 중국산 제품 싸게 갖다 쓰면 인플레 잡히죠. 그걸 못하게 하는 정치 구도와 국제 정세 하에서 금리 갖고는 그냥 우리도 인플레가 안 좋은 거니까 애는 쓰고 있어요 정도라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판으로 혹시 말이죠. 하원에 자 우선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갈까요? 네. 지금 이걸 자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자 2번입니다. 지금 이게 272윈이라는 그 사이트에 그 나름대로 그 뭡니까 여론조사 잘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2번 하원 중간 선거.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지난 28일자로 공화당이 한 223석, 민주당이 한 201석 이건 이제 뒤집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뒤집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원은 눈 터지고 있네요. 그야말로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50대 50인데 네. 거의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펜실베이니아하고 조지아가 이제 굉장히 상원은 이런 상황 하에서 그렇죠. 상원의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지금 상원은 팽팽하고요. 예, 하원도 이제 팽팽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에 공화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원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참 오래 들었던 이름인데 이제 낸시 펠로시가 아닌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법안에 있어서 또 달라지고 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선거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처럼 상원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원이 뒤집어졌을 때 연준이 어떡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공화당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돈 안 풀고 긴축을 하자 할 것인가? 네. 저는 지금 어떤 미국 정치판을 가지고 이쪽은 어디는 절대선, 어디는 절대악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정치판이나 세상사에 보니까 절대선, 절대악 없어요. 러시아는 절대악, 우크라이나는 절대선 이런 시각도 나이브하듯이 네. 공화당이 되는 게 좋아, 민주당이 되는 게 좋아, 트럼프가 좋아, 바이든이 좋아. 예. 거기에서 누구는 절대선, 누구는 절대악이라는 것보다 그렇게 됐을 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나서 조금은 긴축에 대해서
느슨하게 갈 것처럼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랠리를 이끌었던 연준이 선거 결과 이후에 우리는 지금 인플레 다시 잡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12월에 등장해서 또 그렇게 강하게 또 12월 점도표가 내년에 중간값이 또 한 클릭 내지 두 클릭 더 올라가는 식으로 우리는 긴축이야. 우리는 인플레 파이터야. 네. 우리는 폴 볼커가 될 거야. 아스번즈처럼 연준 말아먹고 이런 소리 안 들을 거야. 라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하원에 다수당이 된 공화당 쪽에서 그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겨보겠다고 우리 또 돈 풀자. 금리 올리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네. 돈 된다 싶고 표 된다 싶으면 뭔 짓을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지돈 아니니까 막 푸는 거고. 참고로 트럼프 때 어마어마하게 푸는 게 풀었죠. 트럼프였습니다. 예, 돈을.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마침내 트위터를 인수하고 예. 트위터 인수하면서 본사의 그 뭡니까 싱크대라 그래야 되나 그 세면대 그거 이렇게 들고 가는 그 동영상 보셨죠? 예.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아주 뭐 절반을 자른다는데요. 지금 트위터의 직원을. 이거 한번 네. 보시죠. 이거 우리 네.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같으면은 이 3-3입니다.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지금 저 들어가면서 엔트링 트위터 헤드쿼터 내 트위터 본사에 들어가는데 let that sink in입니다. 네. 이걸 갖다가 우리 국내 언론에서 생각 좀 해보자 이러는데 SINK 깔아앉히는 거하고 THINK 생각하다고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저거는 그냥 저 세면대를 왜 들고 갔을까요? 저 싱크대를 왜 들고 갔을까요? 저 배수구로 기존의 트위터는 그냥 배수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수 처리해버린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보시죠. 3-5. 3-5를 보시면은 지금도 CNBC의 이 대문 화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위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소유되었고 뭐 간략한 2006년 이후에 히스토리가 이러이러하다 하는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류 언론들에서 이 사진을 통한 어떤 메시지. 지금 트위터의 그 유명한 새 로고 옆에 지금 누구 트위터가 올라와 있습니까? 프레지던트 트럼프 45대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나 트위터 활동 열심히 했습니까? 네. 여기서 계정 파괴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이 오른쪽에 나오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만들었잖아요. 네. 더 힐 같으면은 지금 워싱턴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 매체입니다. 네. 저기서 지금 보세요. 동영상까지 올립니다. 10월 22일 날 트럼프 홀즈 랠리 인 텍사스 랠리. 저기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고 구호가 바뀌어서 세이브 아메리카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제목을 다시 보고 또 봐야 할 꺼진 불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미국 말이죠. 여전히 트럼프의 그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 지금 그렇다면은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괴짜의 트윗 인수는 단순한 그냥 뭐 회사 하나 영역을 넓힌다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렇다면은 트위터에서는 만약에 머스크가 하겠다고 한다면은 못 올라갈 컨텐츠가 없어질 겁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딱지 막 붙이고 계정 파괴하고 팩트 체크한다고 이런 얘기는 올리면 안 돼. 이런 세월을 우리가 몇 년 보냈는데 그것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1월 8일부터 네, 들어가게 되니까 네. 선거는 11월 8일이잖아요. 예. 오늘이 어쨌든 주제가 선거니까 상원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예.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예. 때문에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뭐 다시 한번 휩쓸던 뭐 어떻게 되던 그거와 연준의 입장과 나중에 자산 시장의 흐름 요거를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지금 이제 정선영께서는 이제 네. 주식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니터만 들여다보지 말자고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큰 어떤 흐름을 갖다 정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요. 우리는 경제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의 주식이라고 하는 아주 하위 카테고리를 갖다가 지금 늘 거기에 함몰돼서 이렇게 하지만 네. 그걸 궁극적으로 바꾸는 건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책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게 해서 돈줄을 갖다가 쪼느냐 푸느냐 주식하기 좋은 시절로 만드느냐
주식하면 좀 괴로운 시절로 만드느냐. 네. 지금 또 한 번 이제 변곡점이 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달에 봤던 거는 선거라고 하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뭔 짓이라도 하게 돼 있는 선거라는 속성상 이번 랠리는 월가도 눈치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또 가벼웠고 포지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해서 들어와서 땡겼는 것이고 요게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는 상황 따라서는 이게 진짜 또 한 번 버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버블로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여기까지였어.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수당을 접하게 되는 혹시나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다수당을 점하게 되는 공화당 쪽에서 연준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 너무 그동안 방만했어라는 톤으로 하려는지 예. 경기를 살려야 해. 또 정치인들답게 국민들이 힘들어져. 금리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면은 그냥 이번 10월에 벼막혀 랠리 기술적 반등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오른다 차원이 아닌 네. 눈티 나오는 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서둘러 던질 거는 없습니다. 서둘러 던질 거는 없는데 네. 상황 네. 봐서 이제 대처할 정리를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연준보다 FOMC보다 더 중요한 게 11월 8일 선거 결과고요. 예. 하원의 다수당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몰아갈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